와, 이거 완전히 맞아? 이거 조작 아니야 이거? 아니 왜 이게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던데요? 아 이거 저 예전에 탈모 심할 때예요.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진짜 저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풍성해지셨어요? 그게 다 비법이 있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알려드릴게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빨리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풍성. 아까처럼 한번 숙여봐주세요. 네. 우와, 와, 머리가 과거에는 얇았는데 이게 네. 굵어지니까 엄청 풍성해 보이네요. 저는 16년째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 프로 탈모인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정말 극심한 탈모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흔히들 탈모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하지만 실제로 더 치명적이고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겁니다. 탈모가 시작되면서 머리에 힘이 없고 또 스타일링도 안 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 또한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두피가 휑해져 보였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6가지 비법을 통해서 지금처럼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늘어진 머리는 모발 이식 없이도 아주 간단한 이 방법들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건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탈모 치료의 기본 전략. 이 안드로겐성 탈모, 유전성 탈모에서는 DHT라는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혈류가 줄어들고 에너지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 모낭들이 위축되고 결국에는 힘이 없이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DHT를 차단하는 이 탈모약 단 한 가지만으로는 이러한 원인들을 다 커버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게인폼과 같은 미녹시딜 도포와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함께하는 이 세트 치료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병원에서 약을 타오게 되면 집에서 약을 먹고, 또 로게인폼은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이미 가정용 기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그냥 손쉽게 홈케어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미녹시딜은 두피로 가는 그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낭으로 공급되는 그 영양분의 공급량을 늘려주게 되고요.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모낭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직접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탈모 치료 효과가 정말 극대화될 겁니다. 간혹 이 세 가지 중에 로게인폼 도포만 하신다거나 저출력 레이저 치료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탈모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우리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빠진 밑으로 물이 막 새어나가겠죠? 그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 밑을 막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바로 탈모약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주게 되면 독에 물이 가득 차겠죠. 이때 이 물의 역할, 물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게 로게인폼을 도포하고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시는 게 이 풍성한 머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됩니다. 탈모 치료 전략 두 번째는 바로 식단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간혹 뭘 먹으면 머리카락에 좋아요? 라는 질문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거든요. 사실 하나의 음식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 머리카락에 영향을 보낼 만큼 충분한 에너지 상태를 갖는 거예요. 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에 있으면 피부나 두피 같은 말초 조직으로 가는 그 에너지를 가장 먼저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식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머리카락의 90% 이상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모발을 만드는 그 재료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붉은 살코기를 추천드려요. 붉은 살코기에는 체내 흡수율이 높은 햄철이랑 모발 합성에 꼭 필요한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말 그대로 모발한테는 정말 치트키 같은 음식이에요. 소고기는 안심이나 우둔살, 돼지고기는 안심이나 뒷다리살과 같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법은 구이보다는 수육, 보쌈, 샤브샤브처럼 삶거나 찌는 방식을 권장해드려요. 고온에서 굽게 되면 AGE라는 이 염증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굽는 방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꼭 줄이셔야 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초가공식품과 액상과당이에요. 편의점 음식, 가공햄, 라면 같은 초가공식품에 든 화학물질들이 두피에는 계속 미세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불이 붙어있는 땅에는 새싹들이 다시 자라 올라오기가 힘든 것처럼 염증이 있는 이 두피에서는 새로운 건강한 모발이 자라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액상과당은 자주 먹으면 먹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건 DHT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탈모엔 정말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실제 좋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위장질환이 자주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영양분의 흡수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미국 식단 가이드라인에서도 새롭게 추가된 건데, 김치나 된장 같은 이 발효식품을 좀 꾸준히 드시게 되면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걸 드셔야 되는지, 어떤 걸 드시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밥을 먹고 반찬들을 먹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 식사법에서는 반대로 채소를 먹고 생선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서 DHT 호르몬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탈모의 진행을 막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영양제예요. 탈모 관련 영양제 하면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비오틴과 맥주 효모예요. 여기서 사실 정말 중요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비오틴은 사실 비오틴 결핍 환자한테만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비오틴 결핍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용량 비오틴 요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비싼 소변으로 그냥 다 배출해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비오틴을 과량 복용하시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건강검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맥주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영양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탈모 치료의 핵심이 DHT 호르몬이잖아요. 이걸 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통풍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엔 맥주효모에 퓨린 성분이 있어가지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영양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비오틴, 맥주효모 이런 영양제들보다는 훨씬 더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근거가 탄탄한 3가지 영양제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모낭세포의 스위치를 켜서 성장기로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때 제품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품보다 더 중요한 건 복용 단위예요. 보통 비타민 D는 2000에서 5000 IU 요 사이를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너무 과량 섭취할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해주고 두피의 미세 염증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제품을 고르실 때는 RTG 형태로 된 제형을 고르시는 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연이랑 철분인데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매달 생리를 하기 때문에 저장 철분, 페리틴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철분이 지금 부족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조합인데,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자가 면역 질환과 두피의 그런 미세 염증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연구 근거들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특히 하버드에서 추천하는 영양제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큼은 꼭 챙기시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약물 치료 외 두피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토양에 척박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나 모낭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거나 두피가 지나치게 건조하면 모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모발이 급격히 가늘어져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가장 먼저 두피 스케일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빨에 치석이 막 득실득실 붙어 있어요. 근데 잇몸이 막 붓고 피가 나요. 이때는 잇몸약을 먹는 게 아니라 치석을 이빨 스케일링으로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두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염증 수준이 높다고 약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때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두피 스케일링이에요. 두피 스케일링은 피지나 각질 같은 꽉 막힌 막을 걷어내서 미녹시딜과 같은 약물 흡수를 돕고 두피의 숨통을 이렇게 틔워주는 역할을 해요. 3주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거 권장드리는데, 두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담을 좀 받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모약을 먹는데 계속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서 봤더니 두피의 염증과 피지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이때 스케일링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모발들이 다시 건강해지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탈모 주사 치료 중에 유일하게 근거가 있는 두피 보톡스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보통 탈모약을 먹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탈모가 심하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가늘어진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모낭 주위에 염증, TGF-베타1이라는 염증들이 쌓여가지고 약발이 잘 안 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가장 추천드리는 게 바로 두피 보톡스입니다. 간혹 얼굴에 맞는 보톡스를 머리에?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얼굴에는 근육이 있어서 이 근육을 마비시키는 걸 통해서 주름을 없애는 거지만 이 두피에는 근막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TGF-베타1이라는 모발을 가늘게 하는 염증인자,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이 보톡스 치료가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톡스가 아세틸콜린을 차단해서 이 피지의 분비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또 머리에 막 열 많으신 분들 있죠? 다한증 치료에 보톡스가 쓰이다 보니까 두피열이 많은 분들도 보톡스 치료를 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개선이 없다면 두피 스케일링과 보톡스 치료를 한번 받아보신다면 다시 내가 죽어가는 모발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탈모 악화 습관들이에요. 이건 세계적인 학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정말 강조해드리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적고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바로 흡연입니다. 흔히들 담배가 왜 나쁜지, 탈모에 왜 나쁜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이 혈관을 직접 수축시켜서 모발 유전자 자체를 망가뜨리고 독성 물질이 모낭세포의 DNA를 직접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흡연자의 탈모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무려 2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금연부터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뱃살이에요. 이게 아마 뱃살이라고 하면 굉장히 속상해 하실 분들 많을 텐데, 이 복부 지방세포가 DHT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거든요. 뱃살이 있는 분들은 대사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럴 경우 탈모 위험은 무려 3.46배나 높아집니다. 특히 설탕이 든 음료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마시게 되면 남성형 탈모의 위험이 무려 3.36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뱃살부터 빼세요.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왜 나쁘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모낭 줄기세포를 휴지기로 장기 고정시켜서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게 네이처 학술지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추천하는 건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무에타이나 명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한 순간에 집중하는 그 경험이 코르티솔 수치랑 노르에피네프린을 확 낮추기 때문에 이게 곧 탈모를 예방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급격한 다이어트예요. 사실 자기 체중의 한 2~3%를 한 달에 빼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 달에 막 10kg씩 식단을 제한해 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급격한 탈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성장기 모발의 70%를 바로 휴지기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다이어트 하는 기간에는 일어나지 않고 한 2~3달 뒤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반드시 건강하게 계획하셔서 운동과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5번째는 만성 수면 부족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키 크려고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반드시 자야 된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거의 중요성을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모발을 만드는 모모세포의 생산 피크 타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혹 약이면 다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면을 소홀히 했다가는 약 먹고 영양제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탈모를 좋아지게 하고 싶다면 뭔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을 먼저 제거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쳐보세요. 분명히 머리카락이 굵어질 겁니다. 자, 6번째는 샴푸 습관입니다. 사실 모든 것 중에 샴푸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두피의 환경을 관리하고 두피를 세정하는 게 이 샴푸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샴푸 습관을 잡아두신다면 탈모를 관리하는데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떤 샴푸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설페이트가 들어있냐,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어요. 설페이트는 계면활성제의 이름인데 얘가 들어가게 되면 두피의 자극성이 굉장히 심하고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실 탈모인들은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때는 설페이트 프리에 더해서 징크피리치온, 클린바졸, 피록토노라민 이 세 가지 성분이 함유된 샴푸를 쓰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탈모에 굿모너 샴푸! 그리고 염증성 두피로 넘어간 경우 막 뾰루지가 있고 진물이 나는 이런 두피가 된 경우에는 케토코나졸 샴푸를 쓰시는 게 좋아요. 얘는 항진균 성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탈모를 개선해주는 성분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매일 쓰시면 오히려 두피가 건조해지고 자극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에 2번만 사용하시고 염증성 두피가 해결이 됐다면 계속 쓰시면 안 되고 다시 일반 샴푸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샴푸를 하실 때 두피 마사지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모 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내막 림프관을 확실하게 뚫어줘서 뇌와 두피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열감을 시원하게 배출하는 거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후두화근과 이 목빗근을 마사지를 통해 풀어주는 겁니다. 이어서 측두근과 정수리 근막을 이완시켜주면 모발 성장을 깨우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모발이 굵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찍어둔 마사지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익혀서 매일 샴푸할 때마다 하루에 2번씩 하신다면 머리카락이 굵고 건강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샴푸를 다 하셨다면 머리를 말리셔야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엔 머리가 짧다 보니까 그냥 안 말리고 자연 건조해야지 이런 분들도 많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감싼 다음에 그냥 주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두피에는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균이 있어요. 이런 습한 축축한 환경에서는 이 곰팡이균이 금세 증식해서 지루성 두피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래하실 때 건조기를 이용하지 않고 건조대에서 그냥 자연 건조를 하실 때 꿉꿉한 냄새 나시잖아요. 그게 바로 곰팡이 냄새인데 여러분 머리에서도 그런 꿉꿉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반드시 뜨거운 바람 말고요, 찬바람으로 두피까지 꼭 말려주세요. 자, 오늘은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이유들과 굵어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6가지 전략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제 채널에 더 자세하게 다뤄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파트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탈모 치료의 큰 그림을 잡는 총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탈모 때문에 고민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치료도 한두 달 반짝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6가지 전략을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같이 실천하다 보면요, 분명히 모발이 굵어지고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금세 그분들 머리카락이 굵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